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총리 탄핵을 눌렀다고요. 네. 이 저녁 때 약간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좀 이 과정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예.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야당에서 지목했었던 이제 시한입니다. 예. 오늘까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을 국회에 의뢰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 입장을 밝혀라. 왜냐하면 예. 이제 오늘 이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뭐 국회에서 언제든지 헌재 재판관 관련된 청문 보고서를 정부로 보낼 수 있고 예. 그러면 사실상 이제 곧바로 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한이 오늘까지로 민주당에서 못을 받고 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요구 혹은 이제 우리 이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예. 일단 처리를 미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특검법 처리 쪽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까지도 예. 마치 어떤 정치적 견해 충돌의 사안인 걸로 이제 취급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토론을 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회를 향해서 합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모양새를 예. 좀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이 법적 조치가 예.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달라는 예. 건데 이걸 지금 미루면서 이제 국민을 납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좀 저로서도 저의 헌법적 상식으로도 예.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당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이 85명인데 네. 그 사람들하고 무슨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특검법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둘 다 이제 반대 예. 입장이고 예. 여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예. 과연 그게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 뭐 이건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군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는 상태에서 저로서는 좀 한가해 보이는 수사를 하는 쪽이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수사를 된다. 받는 쪽도요. 네, 예. 수사를 받는 쪽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예. 지금 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국회에서 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같은 무게를 갖는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라서 예.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항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비상한 어떤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우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비상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갈 길은 뻔해 보이는데요. 그걸 이게 안 하고 있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비평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행정부 수반의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 전체의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국무총리이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일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신뢰의 최저선 그래도 이것 정도는 빨리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을까. 적어도 국회에서 뭘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빨리 그렇습니다. 처리하려는 어떤 기본 태도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뭐랄까요, 이제 바닥 수준의 신뢰죠. 이건 그래도 행정부가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최저 신뢰선인 건데 이 최저 신뢰를 부정을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깨뜨려 버리면 과연 우리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공화국 정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해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런 결정을 미루고 뒤척이는 행태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어떤 극악한 행위를 옆에서 어찌 보면 방조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무총리 그런 혐의를 받고 예,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있고 나서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강하게 예.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대행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예.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고 특검 추진이나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란 잔부를 진압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의 타협 사안으로 토론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안이 모두 국회의 논의 단계와 결정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과 정부한테 넘어간 사안인데 국회는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할 차례인데 예.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이고 이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법안이 잘못됐다면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뭔가 예. 결정을 해줘야 되는 예. 것이지 그냥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분에 맞춰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고 예.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예. 이제 26일에 이걸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27일에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다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26일까지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예.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임 작가도 아직 취재가 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덕수 총리 측에 무슨 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하나 있고요.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일단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입장 촉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촉구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예. 이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예.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로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제 계속 설득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전부터도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움직임 쪽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거나 그리고 뭐 이제 혹시나 변화의 가능성이 예. 이제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일종의 경고를 해놓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입니다. 네. 혹시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 잠깐 26일까지만 기다려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언지를 해왔나 뭐 이런 어떤 추정도 가능한데 있다. 잠시 후에 네. 김행 의원 여기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김현 의원. 예. 김현 의원. 네. 죄송합니다. 예. 김현 의원 여기 인터뷰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어떤 모종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네.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뭐 총리실의 내부 기류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큰 변화가 그렇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네,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걱정은 네. 한덕수 총리에게 또 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우려도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이미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일주일의 그렇습니다. 시간을 예. 뭐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장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을 하루하루 이제 누적시키고 그렇습니다. 있는 중인 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정법을 실시간으로 위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헬마 얘기한 그 부분은 어제 임지봉 교수라고 그 헌법학자한테 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그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해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사실 이제 총리실이나 한덕수 권한대행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도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거 예. 뭐 그런 것도 결국 이제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발생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심각하게 여권과 국무총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끼는 게 너무 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예. 오늘만 하더라도 국회가 이제 새로운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예. 12월 4일 새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곧바로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던 타이밍이죠. 4일 새벽 1시 42분에 국회의장의 공간 주변에 예. 군인들이 계엄군이 침입을 해서 네. 담벼락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 이게 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오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CCTV에 캡처 화면을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영상이 총 3개입니다. 하나는 4일 새벽 1시 42분 예. 계엄군이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의 공간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 찍힌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1시 50분 정도인데 국회의장 공간 정문 쪽에 10여 명 정도의 계엄군이 결집해서 정문 진입로 앞에서 간격을 두고 이제 늘어서 있는 장면. 예. 마치 이제 포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제 보였고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나서 오전 4시 45분에 이제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엄군 10여 명이 사실상 국회의장 공간 주변을 배회하거나 혹은 포위하거나 혹은 침입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계엄령 해제를 국회가 의결하고 나서도 네. 이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려 했다 이런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래서 예. 김민기 사무총장도 오늘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군을 투입한 행위를 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엄하게 이제 따져 물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병력의 정체가 뭐고 정확하게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군인이 11명, 그러니까 전투복 차림이고요. 사복 차림을 한 신원 불상자가 2명이 추가 등장을 하는데 예. 패딩을 입고 있는 이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마치 계엄군을 이끄는 것처럼 명령을 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됐었던 문제.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외부의 인사들, 민간 인사들이 별도로 팀을 꾸려서 뭐 체포조라든지 뭐 사살조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한 것 같은 의혹 제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런 별도의 팀이 이제 운영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 측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예. 25일 성탄절인데 일단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피의자 측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조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40년 지기 친구. 아, 예. 길군요 소식이. 달리 설명할 방법이 그렇습니다. 없어가지고 예. 자, 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서 25일에는 출석하는 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출석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러면서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의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한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수사도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은 탄핵 심판에 응하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문답 방식으로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한테 설명할 상황이 아니다. 그건 먼저 헌재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에서 공방하는 형태로 가서 당사자로서는 그걸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해야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아직은 없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를 충분히 하겠다. 라는 걸로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겁니다.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슨 피의자가 자기가 어떤 수사 방식도 선택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을 향해서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르는 국가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뭘 했었거든요.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 같아요.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조사도 내 마음대로 받고. 예? 물론 본인들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입장이 앞으로 전개될 수사나 탄핵 심판 심리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텐데 뭔가 이쪽도 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착각을 하는 거야 본인들 자유인데 어떻게 이 피의자가 수사 순서와 수사 기관도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어떤 접근 방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이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는 예. 8년 전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때도 이제 입증이 됐었던 예.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예.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때에도 헌법소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탄핵의 어떤 주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아예 이제 무시를 할 경우에는 예.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예. 본인들한테 유리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수처장은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니까 뭐 언제 체포영장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내일까지가 이제 출석 요구 예. 시한이니까요. 내일을 넘기고 나서 아마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그 점집을 운영했다는 수첩의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고 이성윤 지금 의원도 수거 대상 이른바 이었다. 예. 예, 수첩의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그 수첩에 적혀 있는 걸로 파악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백령도 작전이 뭔가를 봤더니 자, 수거 대상 명단 16명에 대해서 이 수거 대상들을 체포해 가지고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백령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서해 5도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섬에 이제 보내는 과정에 사살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걸로 지금 이제 의심이 되는데 끔찍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기됐었던 의혹들 뭐 본인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나 체포 대상이라고 상정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살조를 운영을 한다든지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백령도로 보내는 도중에 사살을 하고 이 배가 뭐 북한 같은 불상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은폐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언급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지만 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단편적인 단어들은 수첩 안에 적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이. 예, 잠깐 광고. 자, 명태균 네. 녹취가 또 나왔어요. 네, 예. 지금 워낙 뭐 큰 사안들이 겹쳐 있다 예. 보니까 조금 이제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창원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야기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이른바 이제 명태균 녹취를 이제 추가 공개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 예. 과의 이제 연관성이 매우 깊은 대화를 이제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2022년 3월 중순의 일인데요. 예. 이때는 이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확정이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 사이에 이제 통화한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윤상현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형님 원내대표 나가라라고 했더니 자기가 외교통상부에서 뭐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아마 활동 오래 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관련해서 13년을 뭐 일을 했고 무엇이 어쩌고 막 떠들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형수한테 여기서 형수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나보고 형수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 예. 안 그래도 4시에 내가 형수 만나러 간다라고 했더니 너만 믿는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온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도 급하다 급해. 외교통상부 이력을 뭐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외교부 장관은 원희룡도 하고 싶어 죽으려고 한다. 아하. 이런 대화까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는 단계에서 누가 어느 자리에 갈지를 두고 이제 한창 그 각축이 벌어질 때 네.
소위 이제 정권의 핵심부에 선을 대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명태균 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태균을 통해야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장관 같은 중요 직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인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요. 자, 두 개가 그런데요. 이 어떤 장관 자리를 민원하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민원을 하는군요. 이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예. 물론 뭐 이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이미 소위 명태균의 황금폰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이 대화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요 앞뒤의 통화 내용들.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거의 자동 녹음을 항상 켜놓고 예.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를 하기 전에 윤상현 의원하고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 녹취도 예. 검찰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아마 크로스 체크가 되게 되면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윤상현 의원 입장은 뭔가요?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은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입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는 거는 이제 낭설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해줘라라고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정작 어제 예. 검찰발로 2022년 5월 9일 그 문제의 날에 윤석열,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당에서 중진들이 내가 김영선이는 그거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라고까지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앞뒤 대화가 복원돼서 공개가 된 예. 겁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명태균 씨한테 한 얘기를 보니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하더라. 예. 나한테 말을 세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명태균 씨가 예. 박완수 의원이랑 이준석, 윤상현이도 다 김영선 공천 주려고 합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요. 예.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윤상현이한테도 말을 하고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는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당시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네. 윤상현 의원은 완전 거짓말이군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통화가 있고 나서 40분 뒤에는 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방금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보면 윤상현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군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예, 이 상황만 보면요. 네. 예. 그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은 예.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예,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